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저는 75살 박옥순입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월 60만 원으로 어떻게 사시는 거야? 미친 소리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월 60만 원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도 없이, 간병인도 없이, 자식들 신세도 지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내 딸들도 낳았습니다. 손주들이 생겼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밤새도록 깬 적도 많았습니다. 내 품에 안겨오는 손주들을 다독여주던 그 시간들. 작은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보드라운 볼의 감촉, 내 가슴에 안겨 잠든 그 무게감. 그때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75살입니다. 정년 퇴직한 남편도 있었고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더군요. 그제야 제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혼자가 된 겁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슴 깊이 고마웠습니다. 첫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하고 밥도 해주고 할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방에서 드시는 게 어떨까요?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덜컥 소리를 내며 아이들이 수학 숙제를 하는데 어머님이 밥 드실 때 숟가락 소리가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내가 밥을 먹는 소리가 이 집에서는 소음이 된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밥을 혼자 방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이들 공부가 중요하지.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족의 일원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떠나지만 저는 떠날 곳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눈치 보는 침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딸 집에 가서 며칠을 있었습니다. 큰 딸내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작은 딸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조심해주세요. 애들이 깬대요. 심지어는 엄마, 밤에 물을 조금만 드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안쪽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제 나는 누군가의 불편함이 되었구나.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되는구나. 그날 밤 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75년을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있어도 되는 걸까? 밤에 물도 마실 수 없고 화장실도 조심스럽게 가고 점점 작아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난 부담이 된 건가? 내가 짐이 된 건가? 내가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된 건가? 부모님을 모시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당연하게 했을까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자식들이 문을 닫는 걸 느낍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의 문이, 방의 문이, 밥상의 자리가 닫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이들도 힘들 것입니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어마어마하고 제 노후까지 책임져야 하니까요. 제 딸들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저 몰래? 하지만 그래도요.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의 지병이 있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하고 혈당을 체크해야 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면 어떨까요? 그래, 돈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월 450만 원. 그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을 까먹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물 새듯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드릴까요? 맛있는 거요? 저는 이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밝고, 친절하고, 웃음도 많고, 약도 챙겨주고, 진료 약속도 관리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저는 편했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돈을 내면 편하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다른 집에서는 고기도 자주 해드렸었는데, 식비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챙길 텐데. 그리고 어느 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할머니, 이렇게 검소하시면 제가 밥을 하는 보람이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월 450만 원을 받으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월 450만 원. 제 남편이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 그 돈이 보람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대가였습니다. 월 450만 원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돈을 써서도 행복하지 못한데 내 딸들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돈을 써도 고마움도 못 받고 존중도 못 받는다면 그럼 뭐가 남는 거지?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큰딸이 몇 군데를 찾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하대요. 저는 그곳을 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시설도 좋았습니다. 복도도 넓고 방도 밝고 정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6시 벨이 울립니다. 날카롭게, 냉정하게, 기계적으로 눈을 뜨기도 전에 불이 켜집니다. 일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상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전 7시 식당으로 갑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야 하니까. 아침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도 꾸역꾸역 먹어야 합니다. 남기면 안 되니까요. 음식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규칙입니다. 규칙. 오전 9시 단체 체조가 시작됩니다. 억지 웃음, 억지 동작, 억지 즐거움. 몸이 아파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곳의 규칙입니다.
그 한마디면 끝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점심, 약 복용, 오후 간식, 저녁, 소등. 하루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표 속에서 흘러갑니다. 톱니바퀴처럼, 부품처럼, 번호처럼. 75년을 자유롭게 산 여자가, 75년을 내 뜻대로 살아온 여자가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낸다면 204호실 할머니, 이름도 없습니다. 박옥순이 아닙니다. 호실 번호로만 불립니다. 204호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204호실, 식사하러 나오세요. 204호실, 면회 오셨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번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밤새 코를 곱니다. 드르렁, 드르렁, 끝없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새벽마다 깹니다. 피곤한데도, 자고 싶은데도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옆방 할머니는 새벽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악몽인지 혼잣말인지. 아야, 아야,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매일 밤 반복됩니다. 그 소리가 귓속에서 울립니다. 나중에는 그게 내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더 외로웠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죄수들일 뿐이었습니다. 3일 만에 나왔습니다. 딸한테 말했습니다. 나 못 있겠어. 차라리 혼자 죽을래.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 집도 안 되고, 간병인도 못 되고, 요양원도 싫은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갈 곳이 없는 거지? 그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도 마른 채로 왜 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길만 따라가고 있었을까? 자녀와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간병인을 쓰는 게 최선이라고 해서 시도해봤고, 요양원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봤고, 하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돌아온 건 외로움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은 건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정해진 길을 따르지 않고 제가 새로운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직접 제 길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먼저 집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넘어지는 것.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것. 그럼 누가 도와주지?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쓰러져도 죽어도.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오늘 날씨는 흐리고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부드럽게, 친절하게. 이제 약을 깜빡하는 일이 없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불 꺼줘, TV 켜줘라고 말하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 먹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거실과 화장실에는 낙상 감지 센서를 달았습니다. 넘어지면 자동으로 딸들과 이웃에게 연락이 갑니다. 불이라도 나거나 병이 나면 어쩌나 하던 걱정이 줄었습니다. 조금은요. 조금은 가전제품들도 모두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로 필요한 것만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전기도 아끼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요. 기술이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대답하지만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니까 맛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도 입에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으니까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이상한 소리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썩은 냄새가 나서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밤마다, 매일 밤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비슷한 또래 여자분들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혼자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산책길에서 우연히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자식들 집에 가도 눈치가 보이고,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고, 요양원은 절대 못 가겠고, 다들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두려운 눈빛. 그럼 우리 함께 할 수 없을까? 그 말이 나왔을 때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5명이 시작했습니다. 6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의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다들 혼자였고, 다들 외로웠고, 다들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건 밥을 함께 먹기였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누군가 집에서 밥을 하고 우리가 함께 먹자.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월요일에는 누가, 수요일에는 누가, 금요일에는 누가 돌아가며 요리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밑반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밥은 공동으로 사서 밥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 아세요? 혼자 밥 먹으면 뭐든 맛이 없습니다. 김치찌개도 된장국도 다 똑같습니다. 입에 안 넘어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똑같은 반찬도 맛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이 된장국 맛있는데? 누군가 웃음도 나오고 누군가 눈물도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편해졌네. 밥상이 의미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다. 우리는 가족이다. 다음으로 한 건 병원 동행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으면 병원을 자주 갑니다. 근데 혼자 가면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듭니다. 진료를 받으면서도 무섭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약을 받으면서도 헷갈립니다. 이게 뭐라고 했더라? 하루에 몇 번? 하지만 함께 가니까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약은 밥 전에 먹나요? 한 사람이 물으면 다 듣게 됩니다. 할머니, 낙상하지 마세요. 이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약사 선생님도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여럿이니까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병을 미리 알아챈 것이거든요.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그 한마디가 큰 병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톡방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씁니다. 5명 모두 빠짐없이 매일 아침. 만약 오전 10시까지 누군가의 연락이 없으면 전화를 합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필요하면 직접 갑니다. 뛰어갑니다. 혹시 밤에 넘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다행히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요리 클래스를 열어볼까? 근처 경로당에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누군가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공예 만들기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오고 젊은 엄마들도 왔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배워볼게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산책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을 보러 가고, 활짝 핀 꽃나무 아래서 사진도 찍고, 여름엔 계곡으로 가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웃었습니다. 가을엔 단풍을 보러 가고, 빨갛고 노란 단풍잎을 주워서 책갈피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했을 일들을 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도와주고, 누군가 피곤하면 쉬어가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이런 게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는 거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공동생활을 해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만은 모자랐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75살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옛날 이야기들. 저는 손주들한테도 들려줬습니다. 그때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웃 아이들한테도 들려줄 수 없을까요?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월 강의료 5만 원. 처음엔 손주 친구 한두 명이 왔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그런데 학부모들이 반겼습니다.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TV를 안 본대요. 할머니 이야기가 더 재밌대요. 다음 주에도 꼭 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교실이 생겼습니다. 월 사회 강의, 한 달에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노후 생활 노하우. 처음엔 정말 서툴렀습니다. 정말 서툴렀습니다. 영상도 흔들리고 음성도 작고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1000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광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할머니 영상 보고 도움이 됐어요 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 사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룹 중에 바느질을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뭔가 만들어 보지 않을까요? 그렇게 손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컵받침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한 땀 한 땀 온라인 마켓에 올렸습니다. 쿠팡, 당근마켓, 오늘이 집. 처음엔 몇 개 팔렸습니다. 주변 분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여긴 직접 만들고 정성이 있네. 할머니들이 직접 만든 거래요. 따뜻해요. 이제는 월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5명이 함께 나누면 한 사람당 6만 원에서 10만 원. 혼자 하면 못했을 일입니다. 절대로 못했을 일입니다. 이제 계산해 볼까요? 제가 혼자 살 때 식비 40만 원에서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생필품 10만 원에서 15만 원, 합계 65만 원에서 85만 원. 매달 빠듯했습니다. 이제 우리 5명이 함께 공동식비 1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공과금
1인당 5만 원에서 8만 원. 공동 생필품 1인당 5만 원. 개인 필수비 5만 원에서 10만 원. 합계 35만 원에서 50만 원.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야기 강의 월 20만 원. 유튜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공예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공예는 제가 안 하고 다른 분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돈을 공동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저는 월 2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결국 제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살 때 65만 원에서 85만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숫자만 아닙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매일 밥을 함께 먹으니까 영양이 균형 잡혔습니다. 함께 병원을 가니까 작은 병도 미리 잡았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습니다. 당뇨약의 용량도 줄었습니다. 혈압약도 줄었습니다. 약이 줄었다는 건 건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뭘 하셨어요? 그냥 덜 외로워졌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건강해진 겁니다. 함께 웃으니까 병이 줄어든 겁니다. 우리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그레이 코하우징이라고 합니다. 10명에서 20명의 노인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살아요. 공동 식사, 건강관리, 사회활동. 이게 20년 이상 되니까 고독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입니다. 만족도도 85% 이상입니다. 의료비도 30에서 40% 줄었습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검증된 수치입니다. 덴마크는 어떻게 해요? 코호우징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노인들과 함께 살아요. 노인들은 경험을 나누고 젊은이들은 생활을 돕고 세대 갈등이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합니다. 덴마크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데 아마 이게 한 이유일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해요? 시니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살아요. 200만 명입니다. 건강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해요.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따뜻하게 부드럽게 단톡방을 열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15명의 또래들이 좋은 아침 하고 답장합니다. 하트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누군가 밥을 해뒀어요.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혼자 먹던 그 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후엔 아이들이 와요.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 눈빛이 반짝여요. 할머니, 또 들려주세요. 그럼 제 가슴도 반짝여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저녁엔 이웃과 산책합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갑니다. 누가 외로우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 더 이상 204호실이 아니라 박옥순이라는 것을, 저는 온전히 제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정말입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외롭지 않기에, 함께 웃을 사람들이 있기에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혹시 당신도 두려움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으신가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양원이 무서워서 밤을 설치실 때가 있으신가요? 저곳만은 안 가겠어라고 다짐하시나요? 혹은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작아지고 있으신가요?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20년을 검증했습니다. 덴마크에서 50년을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세요. 60대, 70대 혼자 사는 분들이 몇 명 계신가요? 물어봅시다. 용기를 내서 그 다음 주민센터에 가세요.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어봅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 계단에서 만나는 할머니한테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시작하세요. 언니, 혹시 혼자 계세요? 저도 혼자인데 함께 밥 먹을래요? 그 다음 카톡방을 만드세요. 우리 함께 밥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딱 그 한마디면 됩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혼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함께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바로 지금 오늘부터.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월 6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넉넉하게 행복하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것을,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후회 없이 이 길을 왔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직접.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이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혼자 울고 있을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꼭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니, 행복한 인생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